네, 데이트 폭력 여배우 누구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여배우가 있다는 것 같은데 김 팀장 어떤 일입니까? 네, 방송경 배우 H씨가요. 2017년 7월 한 유흥업소에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관계가 조금 틀어진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아름다운 이별은 못했나 봐요. 이게 격분한 이 방송경 배우 이 H 여성 여배우가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돌진을 합니다. 마치 칠 것처럼 돌진을 하는 행동까지 벌인 건데요. 차 본닛에까지 올라간 남성, 그러니까 이 차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닛에 저렇게 올라타게 된 거예요. 근데 운전을 멈추지 않고 이 여배우 달려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m가량 끌려가다가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 급기야 집을 찾아가가지고 막 밀치고 목을 조르는 그런 폭행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네,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꺾고 이렇게 집에서 횡포를 부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폭력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굉장히 끈질기게 남자친구를 괴롭혔다고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여배우께서 화가 났겠죠. 그런데 이제 단체 메시저방을 개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네. 친구들이 한 80명 정도를 초대를 했어요. 80명이요? 80명 초대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생활을 폭로한 거예요. 아, 험담을 했군요. 험담을 했죠. 네, 사이버 상황을 한 거고 네. 또 몇 가지가 있냐면 아마 그 집에서 싸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폭행을 여배우가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112에 신고해가지고 여배우가 자기를 죽이라고 했다. 위험하다. 살려달라 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렇게 그건 허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데 현행범 체포하게 만들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사실 적시라고 그래요. 대화방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까지 유흥업소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작년부터 도와줘가지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있는데도 고마움과 은혜도 모르고 파렴치범이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본 건 새벽 3시 반인데 술을 먹고 여자랑 같이 택시를 타고 모텔로 들어가더라. 요건 이제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을 적시한 것도 비방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명예훼손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허위 사실도 올렸고 또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명예훼손을 한 거로 조사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남자친구 지인들 80명 다 거기 채팅방에 초대해서 아무리 남자친구가 잘못했어도 저러한 내용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법원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다 판단을 하더라고요. 저것도.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예,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있고요. 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이버에서 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부르는 네.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제 무겁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 사실 같으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가죠. 네. 그런데 이걸 이제 구별하는 이유가 이게 형량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무조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처벌받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을 적시하면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공익을 위해서라든지 그러면 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량도 다르고 그다음에 사실 적시냐 허위 사실 적시냐에 따라서 이 비방의 목적 여부에 따라서 좀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근데 비방의 목적으로 뭐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 사실을 적시하든 다 처벌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야말로 남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고 그래서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 협박, 특수 폭행, 명예훼손까지. 글쎄요, 형량이 굉장히 중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였는데요. 일단은 부부간의 폭력이나 아니면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남녀 간의 애정 문제였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이제 개입을 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흉악해지는 범죄가 어떻게 보면 사법적 개입을 자제했던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이제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좀 범행이 중대하기도 하고 하지만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 교제를 하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면 형량이 센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과거에도 말이죠. 네.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어요. 다른 남성에 예, 다른 대해서요? 남성들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 폭력 형태만 본다면 뭐 그렇게 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점점 이렇게 강해지고 격해지고 있어요. 네. 범죄 형태가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 처벌을 한 건데 어쨌든 뭐 집행유예를 붙였다는 점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너무 횡포하다 보니까 법원이 개입하는 이러한 상황도 정말 씁쓸한 것 같습니다.